찾아볼까요? 첫 번째 질문은 감시림프절 생검은 모든 환자가 대상이 되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건 약간 도덕 시험 같습니다. 도덕 뭐 시험. 예. 그 바닥에 휴지가 떨어져 있을 때 무조건 주워야 되느냐? 아, 뭐랑 비슷한 네. 얘기인데요. 그 뭐 형님 원장님도 이제 당연히 그렇게 시겠지만 모든 환자가 대상이 아닌 건 틀림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리고 감시림프절 생검이 역시 또 좀 위험도도 있기 때문에 정말 해야 될 것 같다. 정말 조직학적 검사를 제대로 해야 될 것 같다면 하는 게 옳겠지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이제 동결절편 검사라고 수술실에서 얼른 보는 검사들을 그렇죠. 그것도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물론입니다. 네. 굉장히 정확도가 그래도 높기 때문에 네. 그 검사를 해가면서 감시면서 생검수를 해보고 거기에 따라서 이상이 있으면 애과림프절 곽청술로 확대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그럼 딱 가능하니까 거꾸로 질문을 해드리면 네, 감시림프절 생검이 불필요한 환자, 다시 말해서 애과림프절 곽청술을 처음부터 해야 되는 환자는 누구일까요? 라는 질문과 같다고 볼 수 있겠는데 네. 이정 교수님은 감시림프절 생검 없이 무조건 곽청술로 간다. 그런 확실한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일까요? 저 그게 아까 말씀드린 염증성 유방암, 염증성 유방암, 피부랑 붙어 있는 유방암, 피부랑 붙어 있는 그리고 유방암, 흉벽, 그러니까 흉벽, 갈비뼈, 예, 근육 이런 데랑 붙어 있는 유방암, 유방암. 그리고 만져보았을 때 이건 어떻게 하면 좋지? 그럴 때가 있습니다. 겨드랑이 겨드랑이 림프절을 림프절이 만져보았을 때 마구마구 커져 있을 우리가 때, 표현하기로는 떡이 돼 있다라는 표현을 가끔 쓰죠. 네, 무서운 예, 표현입니다만, 꽉 붙어 있는 네, 그런 표현. 네, 예, 그런 경우에는 감시림프절 감시병 생검 없이 생검술은 위험하다. 위험하다, 네, 예, 안전하지 않은 수술이다라는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네. 자, 두 번째가 조금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근데 첫 번째에서 네. 반드시 애과림프절 곽청술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만, 감시림설 생검을 아예 안 해도 되는 네. 오케이. 그러면 안 해도 우리 되는 형님은 어떨 때 글쎄요. 물론 사운드 상피내암? 결과도 네. 나왔습니다만 보통 이제 상피내암일 때 부분 절제를 하는 상피내암의 경우에는 뭐 감시림프절을 뭐 선별적으로 스킵할 수 맞습니다.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아직까지 저의 경우에는 아예 스킵하는 경우는 흔치 않았던 것 같아요. 아예 스킵하는 경우는. 혹시 네. 금년 3월에 이태리 의사분들이 초음파를 게을리하실 수도 있겠지만 네. 네, 3월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네, 않으셨습니까? 네. 5년 경과를 봤는데 겨드랑이에서만 재발하는 경우는 1%도 안 됐었다. 그리고 차이가 별로 없었다. 네. 예. 그렇다고 하면 음. 혹시 이태리 의사 선생님들이 했던 것처럼 유방암 사이즈가 2cm가 되지 않고 초음파, 뭐 우리나라는 CT, MR을 같이 하니까 맞아요. 같이 했을 때도 임파선에 맞아요. 이상이 없다면 임파선에 대한 감시림설 생검수를 생략. 물론 이럴 때는 뭐 헐투 양성이거나 삼중음성 유방암 좀 이렇게 빨리 크는 어그레시브한 이런 암들은 아니겠습니다만 선별적으로는 수용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그럼 이정원 교수는 실제로 그렇게 임상에서 적용을 하고 계신가요? 네, 저는 제 프랙티스 패턴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자에 있어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호르몬 있고 수용체가 양성인 네, 환자, 그리고 헐투 수용체는 없고 없는 환자. 그리고 삼성서울병원에서는 수술 전 검체를 가지고 그 KI67 그러니까 이제 예, 얼마나 빨리 크느냐 뭐 그렇죠. 이런 것도 예, 같이 보고 있는데요. 그레이드도 보고 있고. 네. 그래서 조금 좀 순하다 싶은 암에 들어갈 때 그리고 요럴 때 이제 영상학적 검사를 참고해서 선별적으로는 제가 환자분들께 설명을 드리고 스킵을 하고 계시다. 네, 그렇게 그럼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는 경우에는 제가 생략을 하고 있습니다. 음. 사실 뭐 저도 지금 뒤돌아서 생각을 해보면 림프절 검사에서 전이가 없다고 나온 케이스에서 실제로 요즘 거의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실제로 여기서는 15% 정도가 양성이었다고 네, 말씀하셨지만 저희 병원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한 자리 숫자 이하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도 좀 고려해 볼 필요는 있겠지만 아직까지 저희가 교과서라고 생각하고 있는 NCCN 가이드라인에서 바뀌지는 않았죠. NCCN 가이드라인은 미국 거지 않습니까? 맞아요. 또 미국 사람들이 이태리를 그렇게 썩 많이 신뢰하지는 않는 경향이 안타깝게도 네. 있어서 조금 아마 사운드 연구만으로 NCCN 가이드라인이 바뀌기는 쉽지 않을 거다라고 네. 저는 예측을 지금 합니다. 후속 연구가 2024년도에 또 따라 나오기 때문에 네, 아마
아마 한 2-3년 정도 네. 지나면 많은 변화가 또 생기지 그래요. 않을까. 계속 어쨌든 우리의 수술 방법은 점점 더 어 모든 것들을 보존하는 방식으로 네. 변하고 있기 때문에 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큰 변화가 획기적인 변화가 또 생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또 다음 질문 점점 어려워집니다 이제. 자 다음 질문은 감시림프절 생검에서 에가림프절 전이가 있어요. 반드시 에가림프절 절제를 해야 하나요? 요것도 이제 요게 인제 쪼끔 질문이 복잡해질 수도 있죠. 뭐 네. 항암 치료를 선항암을 했느냐 안 했느냐도 될 수도 있고 근데 그 선항암 여부는 뒤에 다른 질문이 있기 네네. 때문에 어 요거는 선항암을 안 한 케이스로 해서 한번 얘기를 네. 나눠 보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에코소스 11, 네. 아마로스 이런 것들이 에과림프절에 1개 내지 2개 전이가 있을 때 방사선 치료를 한다는 전제 조건 하에 그렇죠. 에과림프절 확정수를 반드시 하지는 않아도 될 것 같다. 이 얘기인데 역시 여기서도 전제 조건은 원래 없었을 것 같은 경우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CT에서 봤는데 뭐 임파선이 되게 많다든가 네. 이학적 검진을 해봤는데 임파선이 굉장히 많다든가 이럴 때는 애과절 림프절 전이가 있으면 당연히 애과림절 절제를 하는 게 맞지요. 그렇죠. 그런데 원래 검사에서 없었을 것 같을 때 그런데 어쩌다 보니 1개 내지 2개 전이가 있다면 요렇게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방사선 치료가 백업이 되는 전제 조건 하에 애과림절 절제를 반드시 할 필요는 없다. 네. 요런 게 이제 에이코소스 11과 아마루스 맞습니다.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방송 시작하기 전에 형님께도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NCCN 이제 요 미국 의사들이 그렇죠. 네 뭐 하는 바이블이죠 저희한테는. 네 네. NCCN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조금 확대를 하고 있는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세침 검사를 했습니다. 근데 세침 검사를 해봤더니 전이가 있네 그러고 나왔어. 그러면 이건 우리가 수술하기 전에 이미 전이가 가 있구나 하고 인지를 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런 경우에라도 감시림프절 생검수를 해보고 만약에 2개까지만 전이가 되어 있는 걸로 확인이 되면 반드시 애과림프절 절제는 하지 말고 방사선 치료를 적당히 백업을 하면 되겠다라는 걸로 지금 가이드라인이 네. 바뀌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죠. 애과질 그분들은 림프절 어떻게 보면 전이는 기회를 잃게 되는 상황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맞습니다. 네. 꿀떡이님 이정원 교수님 목소리 진짜 좋으시다고 아이고 라디오 DJ 감사합니다. 같다고 우리 오늘 시가 준비가 돼 있나요? 이정원 교수님 오셨을 때 시 낭송 하나 부탁드렸으면 아, 제가 사실 네. 저희가 그 창작식 공모전을 매년 열고 있는데 올해 너무 많이 올해 800편이나 그러니까요. 들어왔어요. 소문이 목록을 났습니다. 가리기가 너무 힘들 것 같은데 지난 작년 재작년에 우승이 아니죠. 금상 뭐 은상 받으셨던 분들의 시를 네, 제가 낭송을 네. 좀 주제 넘지만 낭송을 좀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 이정원 교수님 오셨을 때 낭송 하나 하면 참 좋겠는데 아쉽네요. 아니 뭐 시를 잠깐 뽑아줘서 주시면 저 우리가 뭐 잠깐 제가 국영수 중에 제일 약했던 게 국어인데. 아닙니다. 이거는 목소리로 하는 거예요. 네, 자 그럼 다음 질문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술 전 조직 검사에서 애과림프절 전이가 있는 경우에 반드시 애과림프절 각정 수술을 해야 되나요? 이게 아까 어떻게 보면 네, 맞습니다. NCCN 바뀐 네, NCCN 가이드라인일 수 있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은 수술 전 조직 검사에서 애과림프절이 있다고 나오면 어떡할 거냐? 이런 걸로 이제 네, 질문을 해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럴 때가 이제 다음 질문과 연결이 맞아요. 되겠지만 수술 전 조직 검사에서 애가림프절 전이가 있다고 하면 적어도 일기는 그렇죠. 벗어난 이기죠. 거니까요. 예, 그럴 때는 어떤 경우라면 예를 들어 선행 항암 치료, 표적 치료를 했을 때 이 전이가 있는 애가림프절이 막 없어져 주네. 이게 전이가 돼 있었던 게 치료가 잘 돼가지고 막 없어져 주네. 이게 반응이 높겠네. 이렇게 확인이 되면 선행 항암 치료를 먼저 하는 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고요. 네, 반대로 조금 다른 얘기인데 선행 항암 치료를 해도 암이 완전히 없어진다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파달처럼 이렇게 단단하게 있었는데 그게 좁쌀 몇 개처럼 줄어들더라. 이거는 줄어는 드는 것 같지만 없어지지는 않은. 근데 만약에 그럴 확률이 높다면 차라리 그냥 수술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맞아요. 수술하는 입장에서는 파달은 만져지는데 좁쌀은 만져지지 않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눈으로 보면서 손으로 만져가면서 수술하는 입장에서 어, 정말 이상이 있나 없나를 손으로 만지는 거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중요한
어, 방법인데요. 그게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맞아요. 선행항암 치료를 어떤 조직학적 I형에서는 하고 어떤 조직학적 I형에서는 선행항암 치료를 안 하고 바로 수술을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되겠고, 네. 네, 요건 아주 심오한 얘기가 되겠습니다. 맞아요. 이게 쉬운 얘기는 아닌데 아마 네, 들으시는 저희 키망이 여러분들도 굉장히 어려운 얘기고 또 복습하셔야 되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조금은 답이 없는 얘기일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런 분들이 이제 선항암을 했어요. 수술 전에 조직 검사를 했고 림프절 전이가 있는데 항암 치료를 먼저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감시림프절 생검을 하게 되겠죠. 그런 경우에 과연 항암 치료 안 한 사람들처럼 그렇게 한두 개 나왔을 때 내버려도 될까요? 아니면 옛날처럼 선항암을 한 경우에는 애과 림프절 각청소를 무조건 해야 할까요? 이게 사실 요즘 그레이 존이라고 저도 생각하는 네, 아주 어려운 부분인데, 네. 부분입니다. 근데 환자분들은 네, 굉장히 보존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예. 그 선행항암 치료를 보면 좀 많은 분들이 아마 그냥 의사 선생님들이 쉽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줄여놓고 수술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분들이 종종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근데 줄여놓고 수술하자가 좋을 때도 있는데요. 사실 선행항암 치료가 제대로 된 효과를 발휘를 하려면 줄여놓는 걸로는 안 되고 없애야 합니다. 그렇죠. 네. 예. 그런데 예를 들면 아까 이제 파다리 뭐 파달 확대해서 이만큼 되는 파달이 있는데 줄어는 들었는데 좁쌀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것처럼 이렇게 줄어들었다면 그건 진정 줄어든 게 아니고 그 범위에 해당되는 부분은 그대로 남아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 범위를 해결을 해주지 않으면 더 복잡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선행항암 치료가 과연 어떨 때 도움이 되느냐 이거가 이제 중요한 얘기가 되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뭐 설명을 하기가 참 너무 예, 이게 쉽지 너무 않을 좀 것 어려운 같고 부분이어서 작년에 네. 어쩌다 보니 이게 제 광고는 절대로 아닙니다. 그 조선 그 계열사였는데 조선일보 계열사였는데 건강조선 뭐 그런 데가 있습니까? 네네. 어, 건강조선? 뭐 정말 제가 그건 잘 모르겠고 아무튼 헬스조선? 예, 헬스조선인가요? 헬스조선이라고는 있죠, 네, 당연히. 그 아무튼 그 거기서 제가 인터뷰를 했는데 그때 그 기사를 쭉 써주신 그 기자님께서 정말 저와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누셨습니다. 그래서 네. 뭐 누구와도 깊은 얘기를 많이 나누시잖아요. 근데 그 그땐 김, 진짜 깊었군요. 네, 이 네. 김 기자님이신데요. 네. 이분이 정말 깊이 있는 질문을 저한테 이제 아,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중요하죠. 계속 물어보시고 네. 그래서 결국은 그렇게 이제 대화를 하다 보니 정리가 된 게 있는데 작년 여름쯤에 아마 쓴 걸로 기억합니다. 루미날 A, 루미날 B, 홀투 타입, 뭐 삼중음성 유방암 이런 네. 얘기인데요. 네. 요지를 잠깐 브리핑을 드리면 삼중음성 유방암이 호르몬 수용체,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두 개가 없고 헐투도 없어 이런 거지 네네. 않습니까? 근데 반드시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죠. 그게 포인트 중에 하나였고 항암 치료를 이제 선행 항암 치료의 효과를 예측하는 측면에 있어서는 루미날 A는 가장 순한 암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 완전히 암을 없앴다. 완전 관해가 올 가능성은 삼성 상대적으로 서울병원 낮죠. 통계로 보면 3, 4% 정도밖에 안 그렇죠. 됩니다. 그리고 루미날 B라는 타입은 한 20% 정도. 근데 헐투 이 정도 되면 요즘 헐투는 6, 요즘 70% 되죠. 뭐. 선행항암 치료에 표적 치료를 더하기 그렇죠. 때문에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강하게 있다고 하더라도 한 50%, 맞아요. 여성 호르몬 수용체가 없어져 주면 한 예. 75%의 완전 관이율이 육박합니다. 그리고 삼중음성 유방암 중에서 좀 빨리 크는 못된 베이잘 라이크라고 하는 그런 서브타입들은 요즘 면역 방문 억제제 맞아요. 이런 것까지 쓰고 그러면서 그전에는 30%가 완전 관에 머물렀는데 지금 한 50%, 뭐 잘 보면 60%까지 맞아요.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서 항암 치료를 먼저 했을 때 잘 없어지는 그러니까 줄여놓고 수술합시다 목표가 돼서는 안 되고 없애놓고 수술합시다 목표가 될 텐데 없어졌을 것 같을 때 네. 없어질 가능성이 높을 때 그럴 때 선행암 치료를 먼저 했을 때 만약에 유방에 있는 암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 전신 치료란 건 전신에 다 도는 거니까요. 그 약이 유방에 있는 암을 없앨 정도라면 겨드랑이에 전이가 있다고 해도 그 전이가 매우 매우 심하지 않다면 겨드랑이에 있는 것도 같이 없앨 가능성이 높지 않느냐. 네.
네, 그런 이제 그 좀 약간의 가정이 생기죠. 근데 그러려고 하다 보면 선행암 치료 효과가 아주 좋을 때는 제가 방금 말씀드린 그 시나리오가 이제 일어날 가능성이 크고, 그렇지가 않고 루미날 A 근데 한 3기 정도 돼. 그럴 때 선행암 치료를 먼저 합시다. 그러면 결국은 수술은 원래 계획대로 하게 될 하게 가능성이 될 더 많지 가능성이 않나. 많죠. 저는 그렇다면 그럴 때는 차라리 수술이 좀 더 잘 만져질 때 하자. 수술이 아주 어렵지 않다면 줄여놓고 수술합시다 보다는 바로 수술해 봅시다 네. 쪽으로 마음을 먹게 되는 경우가 많은 것 네, 같습니다. 네.